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강론 중 4,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에 관한 예상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2.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4. 요양보호 서비스의 객관성에 기여한다. 5.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자, 여기에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나요? 아니요. 보호자가 아니라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죠. 누구와 정보를 공유합니까? 가족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객관성에 기여하나 객관성 아니고 뭐에 기여합니까?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겠죠. 보호자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3.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시설장 및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 6.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7.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렇게 7가지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2.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3.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4.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 대상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정답은요. 4.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요양보호 업무 기록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1.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 3.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4.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대상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 업무 기록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요. 4.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니다. 4.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줄이기 위해 3. 요양보호사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해 4.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 5.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서 기록의 목적은요. 4.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입니다. 5.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 기록을 하는 목적은 1. 동료를 평가하고 감독하기 위해 2.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3. 대상자의 비밀을 동료와 나누기 위해 4. 전문가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5. 서비스를 제안하고 노인을 평가하기 위해 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 기록하는 목적은요. 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6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지금 여기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때죠. 그러면 이걸 기록하는 서식지는 뭘까요? 1. 업무일지 2. 상태 기록지 3. 사고 보고서
4. 인수인계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자, 여기에서 기록하는 서식지는요.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입니다. 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는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자, 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1. 상담일지 2. 상태기록지 3. 사고보고서 4. 인수인계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자, 서비스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요.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예요. 자, 8번입니다. 식사,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기록지는요. 이게 상태 및 제공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번 욕구사정, 2번 방문일지, 3번 상담일지, 4번 상태기록지,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상태기록지. 그쵸? 9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기록하는 것은 1. 방문일지 2. 사고보고서 3. 상태기록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5.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인수인계서입니다. 10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동료와 기록을 공유한다. 2.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생각도 기록한다. 3.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4. 서비스의 결과만 기록한다. 5.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다. 정답은 여기 3번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입니다. 자, 이제 기록의 원칙이네요. 기록의 원칙 한번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2.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3.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4.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5.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6.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7.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8.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8개가 기록의 원칙입니다. 다음 11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의 제공 과정만 기록한다. 2. 업무 종결 후 한꺼번에 기록한다. 3. 서비스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4.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토대로 기록한다. 5. 중요한 내용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한다. 자, 정답은 3. 서비스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앞에 세 썼잖아요. 그쵸? 그럼 서비스 제공 과정만 기록하나요? 아니요. 과정이랑 결과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요. 미루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한꺼번에 기록한다. 아니에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자, 주관적인 생각, 판단. 안 되겠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기록한다였고요. 중요한 내용은 보호자의 동의인가요? 아니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한다입니다. 자, 1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을 기록한다. 2. 서비스의 결과만 기록한다. 3. 기록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5.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정답은요. 4.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입니다. 자, 1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한다. 2.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다. 3.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표현한다. 4. 정정 시 지우거나 덧칠을 한다. 5.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정답 여기 있네요. 5.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입니다.
자, 14번.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1번 어르신이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함. 2번 피부 발적이 심하게 나타남. 3번 최근 들어 체중이 많이 줄었음. 4번 7월 10일 오후 3시 방에서 300cc의 소변을 봄. 5번 점심에 경관 영양을 400ml 제공함. 자, 여기서 기록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어떤 건가요? 4번이죠. 4번. 자, 7월 10일 오후 3시 방에서 300cc의 소변을 봄. 이게 올바른 겁니다. 자, 기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여기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심하게 이것도 안 되고요. 많이, 최근 들어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점심에 이게 아니라 몇 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죠. 자,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2. 한참을 산책하였다. 3. 청소하는 데 오래 걸렸다. 4.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5.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정답은요. 4.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요. 여기 1번에서 오래된 아니죠. 2번에서 한참 아니에요. 오래 아니고요. 며칠 만에 시원하게 아니죠.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4번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5번 대상자의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요. 4.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입니다. 그쵸? 여기 1번 노출, 제3자에게 노출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죠. 비밀, 우리가 비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수집하면 안 되죠. 그쵸?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는데. 5번 대상자의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17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1번 장기요양 등급, 2번 서비스 제공 일자, 3번 장기요양 인정번호, 4번 장기요양 유효기간, 5번 서비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자, 여기 4번이 아니죠. 장기요양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여기 제공기록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 제공기록지를 한번 보시려면은요. 자, 우리 페이지 427페이지에 있었어요. 그 제공기록지가 한 페이지에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18번입니다. 방문 요양 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월 급여 한도액, 2번 수급자 가족수, 3번 수급자 희망급여, 3번 총급여 제공시간, 5번 보호자 직업. 정답은요. 제공시간이죠. 제공시간, 총급여 제공시간입니다. 제공시간이 제공기록지의 기록 내용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방문요양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 오, 여기 정답이네요. 그쵸? 예. 여기 정답이에요. 여기 정답. 서비스 제공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번 방문 요양 서비스는 세부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 아니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요? 분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3번 방문 목욕 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 요원 1명의 성명을 기재한다. 1명 아니죠. 2명입니다. 2명의 성명. 다음 4번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세부 서비스별 제공 여부를 표기를 한다죠. 이렇게 체크하는 표기에서 체크 이렇게 하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5번 시설급여 서비스의 경우 특이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서비스 제공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기간 아니죠. 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발생된 특이사항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재를 한다입니다. 20번 업무 보고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2번 보호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3번 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 5번 업무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다. 여기서 업무 보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은요. 3번 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자, 2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2번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3번 근무 종료 후 보고한다. 4번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5번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입니다. 자, 주관적 사실 아니요. 객관적 사실을 보고해야 되고요. 근무 종료 후 하나요? 아니요. 신속하게 해야 되죠.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 후는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자, 보고 내용이 중복해서 보고되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 일주일 단위로 하나요? 아니요.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22번. 요양보호사가 1일 업무 보고를 할 때 옳은 것은 1. 구두로만 보고한다. 2번 중요한 사항만 보고한다. 3번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보고한다. 4번 공식화된 용어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고한다. 정답은요? 3번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1번 구두로만 보고하나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만 보고 이렇게 3개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보고하는 게 맞고요. 공식화된 용어 사용해야죠. 다음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고하나요? 아니요. 객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23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보고는 문서로 한다. 2.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처리한다. 3.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만 보고한다. 5번.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청 시 보호자와 상의한다. 정답은요. 3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옳은 거죠. 모든 보고는 문서로 하나요? 아니요. 보고 3개가 있다 했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그 다음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처리하나요? 아니요. 신속하게 보고해서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다음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만 보고하나요? 아니요. 그렇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청 시 보호자와 상의하나요? 아니요. 관리 책임자. 그렇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24번 대상자의 아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를 계속한다. 2. 다른 시설을 소개시켜준다. 3. 외국에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한다. 4. 비용을 할인해준다. 5.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왜?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을 때는요. 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업무 보고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2. 서비스에 변화가 없을 때 3. 사고가 발생했을 때 4.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5.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답은 여기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않는 거는 뭐예요? 2번 서비스에 변화가 없을 때 그치? 이때는 맞죠? 적절하지 않죠? 보고하는 적절하진 않아요. 변화가 없는데 보고를 왜 할까? 그쵸? 네.
26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보고. 뭐죠? 1번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같을 때 보고할 필요 없는데 2번 서비스에 변화가 없을 때 아이고 보고할 필요도 없는데 3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정답 여기 있네요.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반드시 기관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27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2.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치고 천천히 보고한다. 3.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해결한 후 보고한다. 4. 업무 중 느낀 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5.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여기 있네요. 5.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8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보고하는 형식은 상황이 급할 때 또는 사안이 가벼울 때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1번 구두보고, 2번 서면보고, 3번 전산망보고, 4번 주간보고, 5번 월간보고. 정답은요. 1번 구두보고입니다. 자, 그럼 구두보고는 언제 하나요? 상황이 급하거나 여기 있죠. 자,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하고요. 서면보고를 다음에 해야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사안이 가벼울 때 구두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29번.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업무 보고의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사건보고, 4. 전산망보고, 5. 정기 업무보고. 정답은요. 여기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 1번 구두보고죠. 구두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쵸? 자, 30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시 서면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긴급을 요할 때 2. 사안이 가벼울 때 3.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때 4.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5번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 정답은요. 4.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서면 보고는 언제 하나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하고요. 서면 보고를 지시받았을 때 서면 보고하고요.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서면 보고를 합니다. 31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원래회의, 2번 사례회의, 3번 업무보고회의, 4번 등급평가회의, 5번 장기요양회의. 자, 여기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예요. 그쵸? 그럼 이 회의의 이름은요. 사례회의입니다. 사례회의. 자, 3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내용을 다루는 회의는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을 전달한다. 2번 기관 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는다. 자, 1번 사례회의, 2번 점검회의, 3번 검토회의, 4번 원래회의, 5번 평가회의. 자, 여기에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을 전달받고요. 기관 운영이나 인사, 복리후생에 대해서 의견,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듣는 회의는요. 원래회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관한 예상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